여러분들 정말로 시험 분석의 1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흥정은지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시험 끝나고 시험지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다음 시험은 정말로 더 좋은 점수 맡을 수 있도록 한번 실천해보세요. 자, 시험 끝나고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시험지를 분석하는 일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시험지 너무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 막 찢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고 누구보다 빠르게 시험지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시험지는 시험 본 당일날 분석하는 걸 사실 저는 추천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가장 기억에 남아있을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그러면 시험지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걸까요? 시험 끝나고 한참 뒤에 분석하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풀었지 하고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분석은 시험 끝나고 바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먼저 내신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신은 사실 학교마다 되게 많은 유형이 있잖아요. 선생님마다 내신의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그거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내가 그에 맞는 대응을 바르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형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시험지 분석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시험에서 서술형 6문제, 객관식 24문제가 나왔네. 서술형 문장은 통으로 쓰는 문제가 4개, 단어 하나만 쓰는 문제가 2개였어. 객관식은 어법 문제가 10개, 내용 이해 문제가 14개 나왔네. LBC 순서 맞추기 문제는 2개, 문장 삽입 문제 2개 나왔다. 일치 불일치 문제 2개가 영어 선택지로 나왔는데 더 어려워졌구나. 지난번에는 한글 선택지였는데. 빈칸 문제가 4문제나 나왔는데 그 문제는 지문을 변형했어. 초반에는 범위와 내용이 비슷했는데 중간부터 변형해서 다른 문제로 나왔어. 그래서 어려웠구나. 자, 어때요? 여러분들 분석하는 거와 좀 비슷하신가요? 일단 가장 먼저 어떻게 했죠? 유형별대로 분석했어요. 빈칸 문제 몇 문제 나왔고 서술형 문제 몇 문제 나왔고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영어로 나왔다, 한글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지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나를 분석해야 돼요.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단어도 있죠. 시험지를 분석했어. 그럼 나를 분석해서 그 둘의 합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문제 푼 순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서술형부터 어떤 친구는 객관식부터 이렇게 조금 다르게 문제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려웠던 문제, 찍어서 맞은 문제, 혹은 시간이 없어서 못 푼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던 문제는 내가 틀린 이유를 상세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이럴 때 주의할 게 그냥 단어 몰라서 이게 아니고 몇 번째 줄에 무슨 단어 몰라서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디테일함을 알아야 되는 게 사실 그 단어를 알든 모르든 그 문제를 맞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문장에 꽂혀서 정답을 3번으로 했어. 한번 자세하게 적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제가 한 문제를 분석하고 나를 분석했던 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16번 빈칸 문제를 틀린 이유 한번 분석해보자. 이 지문은 여러 번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지문이었어. 모든 문장을 다 외웠거든. 그런데 왜 틀렸을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다면 다 외웠으니 맞았을 거야. 그렇지만 중간 핵심 주제문에 빈칸을 넣어 영어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로 나왔어. 역시 빈칸 문제는 핵심 문장에서 나오는구나. 주제문이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감은 왔었는데 선택지 해석이 참 어려웠어. 일단 선택지 2개 단어를 몰랐어. 그래서 해석이 되는 3개 중 하나로 찍었던 거야. 사실 풀면서도 3개 모두 아리송했어. 주제와 관련이 없었거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다른 문제보다 시간을 좀 더 많이 잡아먹어서 뒤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했어. 앞으로는 객관식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어서 나중에 서술형 풀 시간을 확보해야지. 자,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몰라서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왜 틀렸고 얘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었고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상세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실수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실수는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실수도 이유가 다양합니다. 제목을 잘못 읽어서 나오는 실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치, 불일치 문제 이런 것들, 뭐 일치하는 거를 불일치를 찾는다거나 이런 실수도 있고, 아니면 좀 흔히 나오는 실수가 선택지를 좀 끝까지 안 본 거? 내가 1, 2, 3번까지 읽었는데 3번이 왠지 마음에 들어서 4번, 5번을 안 보고 그냥 건너뛴 거?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수도 내가 실수한 이유를 조금씩 적어 놓는 게 나중에 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꿀팁이 될 거예요. 실수도 사실 반복하면 그게 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실수를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 내신은 분석을 다 끝났으니까 모의고사는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모의고사는 사실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 분석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틀린 이유는 분석할 수 있겠죠? 틀린 이유 적을 때 내가 이 질문에 어디에 꽂혀서 이 3번을 정답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봐보시고, 사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정말 대충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대충 보는 것도 왜 앞부분을 보는 친구들이 있고 뭐 뒷부분을 보는 친구도 있고 다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것도 나의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난 이 부분을 봤어 하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이 지문을 읽을 때 이 지문 자체를 내가 이해를 했었는가 그 당시에, 아니면 그냥 대충 감으로 찍었는가, 이거를 분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키워드를 잡고 있었는지 급하게 풀지 않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정답률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맞은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솔직히 아리송한데 그냥 감으로 맞았다 이런 건 좀 다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분석은 유형은 정해져 있으니 내가 틀린 이유, 그리고 내가 이 지문을 봤을 때 실제로 본 부분, 그리고 내가 아리송했던 부분, 그리고 내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고 몇 문제를 못 풀었는가, 그것도 분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축구 선수들 보면 지난 경기를 딱 모니터링하면서 그 상대팀의 전략을 보잖아요. 그 상대팀 전략에 따라서 내가 그에 맞는 그런 대응 방법으로 연습을 하죠. 똑같아요. 우리가 시험 끝 하고 이제 잊어버리자 이게 아니고요. 시험지를 버리지 말고 내 앞으로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건 왜 틀렸고 내가 이건 왜 맞았어, 내가 이건 아예 못 풀었어, 혹은 내가 이 서술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바로 이 동사 때문이었어 라는 거를 정말로 최대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신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시험 분석의 1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시험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선생님 스타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선생님 스타일과 학교 수업의 흐름을 한번 실제로 맞춰보세요. 어떤 선생님은 학교에서 정말로 강조하신 부분을 많이 내는 쌤이 있고요. 어떤 쌤은 정말로 강조하지 않은 부분도 정말 꼼꼼하게 내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지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의 수업이랑 흐름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선생님 흐름이 생각이 안 난다면 우리가 교과서 펴놓고 필기했던 사항들, 그때 그거를 살펴보면서 그 필기 내용과 이 시험에서 실제로 출제한 부분이 비슷한지 아니면 아예 다른 곳에서 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험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쓴 책 영어 3등급 벽을 뛰어넘는 아웃풋 공부법 참고해보세요. 그러면 긍정은지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